지난 영상에서 비중 조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파동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매매 계획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파동에 따라서 매매 계획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실전 매매에서는 비중 조절이란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돌파 매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상황의 흐름이 나왔고, 요럴 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데서 매수해주고 이런 데서 매도를 하면서 자신이 기준이 되는 기준 비중을 토대로 조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클럽에 처음에 오셔서 아직 결이 안 맞춰지거나 관점이 아직 정확하게 안 맞았을 때 타이밍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죠. 저도 어니스트님 말하는 거 다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잘하고 싶어요. 그럼요, 어니스트님. 이런 거 비중 조절하기 위해서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나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잘하려면은 요 타이밍 잘 잡아야 된다, 요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줄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자연스럽게 상상하는 거랑 실전에서 구현되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럴 수 있거든요. 앞에서 50으로 한번 해봤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30% 비중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럼 50% 매수하고 30% 매수했었을 때 80%가 되는 거죠. 요 30으로 매수한다, 그러면은 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30%를 딱 매수할까, 매수를 어떻게 잘할까, 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달라요. 요 30은 따지고 보면요, 이 안에 상황이 예를 들어서 5% 매수, 8% 매수, 6% 매도, 10% 매수, 4% 매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이 아니라 벌써 이 안에서도 매매가 5번이겠지만 이게 10번, 20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13% 정도가 매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7% 매수하고 10% 매수해서 30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앞에서 만약에 매도가 또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2% 매도하고 12%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숫자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가 조합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행동적으로 볼게요. 이거 매매 행동 한 번 다 나뉘죠. 30% 한 번 매수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30%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은 8번으로 행동이 나눠졌습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단순히 매매할 때 분할이 중요해, 분할 매매가 중요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해, 뭐 이런 개념을 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행동이 분할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요렇게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내가 비중을 30% 늘리는 거냐 줄이는 거냐, 반대로 이거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서 50% 매수하고 30% 매수해서 비중이 80이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보유 비중이 40으로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80에서 40으로 가는 동안에는 조합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조합으로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요쪽에 지금 요 설명한 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런 설명을 단순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점으로 보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또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고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언제 어떻게 매수하는지 언제 어떻게 매도하는지, 이런 딱 타점 아니면 타이밍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구현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예시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매수하는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현실 속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하나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간단한 되게 단순 예시지만 8번입니다. 행동이 분할돼서 8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이 8번을 갑자기 따다다다다다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넣느냐?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구현되는 모습이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데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그냥 크게 보고서 차트를 넓게 봤었을 때는 이런 데서 한 번에 30% 사면 될까,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게 분할되고 실제로 매수매도 조합을 짜다 보게 되면은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1차원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면 땅 따먹기 같아요. 박스의 하단 부분에 있는 쪽에서는 막 조금 더 매수에 신경 쓰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이 위쪽에서는 조금 더 매도에 신경 쓰는 행동이 나옵니다. 요런 형태로 내가 포지션을 계속 짜 나가게 되면은 여기선 대체로 매수가 되겠죠. 여기선 대체로 매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중간 부분에서는 섞여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이런 게 좀 섞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훨씬 더 커지기도 합니다. 공존하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섞여져서 짜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요 매매를 보게 되면 바이앤셀 차트 보게 되면은 박스에서 아래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BBBBB 이런 식으로 찍히고 위쪽에서 SSS 이렇게 찍히면서 파동에 따라서 위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매수하는 이런 형태의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단가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29,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29,9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럼 결국에는 이 행동 자체가 계속 수익 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겁니다.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를 길게도 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매매를 딱 요 포인트만 잘라서 짧게 딱 끊어낸다. 그럼 되게 짧게 한다. 그러면 스캘핑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짧게 빠르게 끝낸다. 그럼 단타가 되는 거고 트레이딩이 되는 거고, 또는 적당하게 한다 하면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그냥 단기 스윙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는 스타일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핵심은 흔히 오늘 계속 인트로 때부터 얘기했었던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이 핵심일까? 아니란 거예요. 매수와 매도를 조합하는 이 조합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분할을 하게 되면은 모수가 적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일 때는 이 하나하나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만, 이게 분할돼가지고 이게 30개, 50개, 아니면 적게는 10개라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고 위쪽에서 매도를 한다, 요런 느낌으로 요거를 큰 틀의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타이밍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지만, 그거 하나 맞고 틀리고가 전체적인 매매의 성공과 실패에서 되게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왜 근데 꼭 그렇게 분할도 많이 하고 땅 따먹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나? 그러지 않고서 그냥 내가 계속 물어보는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만 팔아도 크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만 잘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는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되진 않았어요. 이걸 잘할 수 있다면, 이거를 잘한다는 거는 정말로 대부분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을 때 내가 이걸 계속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가능할까? 아니면 진짜로 그게 되긴 될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다 못 맞춰요. 맞출 수 있었던 것도 변수란 게 존재해서 못 맞추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잘한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맞추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맞추는 전략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게 핵심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타이밍 잡는 거를 장기 두듯이, 바둑 두듯이, 체스 두듯이 그렇게 해요. 이거는 시작점이에요. 바둑에서 그냥 첫 돌 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첫 돌 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두는 수를 보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나는 그 다음 수를 둡니다. 그러고 나면 상대가 또 한 수를 더요. 그걸 보고 나서 나는 한 수를 둡니다. 자, 나의 한 수 한 수 한 수 이게 모여서 어떻게 돼요? 내 바둑에 진영을 구축하고 조합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조합을 정해놓고서 순서대로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그 다음 수를 두고, 그 다음 수를 두고, 그 다음 수를 두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비중 자체를 높일지 낮출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평단을 조절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해가는 거, 그 행동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거, 요거를 잘하면은 꾸준하게 수익 난다. 그러면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까지 진짜 주식 투자라는 수단을 무기 삼아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이 얘기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전 투자 클럽에서는 이러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이런 조합을 만드는 거, 한 수 한 수 어떻게 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를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어니스트님, 저 매수하는 타이밍 잘 잡고 싶고 매도하는 타이밍 잘 잡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실전에서는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요 부분 오늘 이야기했던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스스로 그런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혼자 연습하고 노력해서 잘 되면은 너무 좋은 거고, 근데 혼자서 할 때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너무 헤매지 마시고 저희 투자클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거를 채워가면서 그 다음에 한 발 나아가고 한 발 나아가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훈련해 보시고 같이 배워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타이밍 잡는 것들을 확실히 나만의 무기로 삼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져 있고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져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서 남겨주시면은 상담 받으면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되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